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0일 오후 5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법치, 과학, 즉 문명의 3대 근거를 깡그리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역사에서 문명 파괴자, 법치 파괴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2017년 5월에 취임하자마자 갑자기 세계가 최고로 인정하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고 자기 멋대로 단정을 하고 어떤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원전 말하자면은 백지화라고 그러냐? 그럼 이걸 탈원전 정책 아주 점잖게만 해가지고 탈원전 정책을 선언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한국 원자력 산업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그것을 선언하는 연설문에서 인용한 게 바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1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걸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능 누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당시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때였습니다. 어디에서 찌라시에서 나오는 그런 근거 없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난데없이 후쿠시마 원전보다 훨씬 더 안전한 한국의 원전 산업에 사형 선고를 내렸던 이 사람. 그러면서 지금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가지고 온 산야를 뒤엎고 드디어 홍수가 오니까 산사태 나고 산림녹화 망치고 하는 이런 사람이 오늘 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홍수 피해와 관련해가지고 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댐의 관리와 4대강 보호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 이게 뚱딴지 같은 이야기인데 아니 4대강 이명박 정부가 야심적으로 시행한 4대강 정비 사업이 홍수 예방에 큰 공을 세웠다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뭐 새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지만은 4대강이 홍수 예방 기능을 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데 이게 9년이 지나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그럽니다. 그 말투를 보니까 4대강 정비사업이 홍수를 요사이 물난리 그리고 수해 피해에 무슨 원인 제공을 한 것처럼 하는 결론을 유도하는 듯한 이야기인데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가 이익을 위해서 객관적 평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세상 사물을 자기 편, 문재인 세력 편을 위해서 왜곡하는 사람입니다. 역사도 조작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건국된 적이 없다고 공식 선언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4대강 영향평가를 하라고 하니까 그 의도는 또 그렇게 되면은 그 충성분자들이 나서가지고 데이터를 조작을 해가지고 4대강이 이번 수해의 원인이었다고 하는 조작된 결론을 내어놓을 가능성이 많고 거기에 반발하는 세력 만만치 않으니까 또 이 나라를 분열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었습니다. 야당은 이번에 한번 보라고 4대강 본류에서는 지금 이렇게 비가 와도 안전하지 않느냐. 그런데 4대강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섬진강 주변에서 수해가 나고 지천, 지류에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느냐. 당신들이 지천, 지류 정비사업을 막아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면은 또 여권에서는 이 낙동강의 일부 지역에서 낙동강변 일부 지역에서 이 보가 터진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들어가지고 이것은 4대강 사업 때문이다. 4대강 사업 때문이다. 이래가지고 티각태각하고 또 야당에서는 태양광
발전소를 무리하게 산림 훼손해가지고 짓는 바람에 산사태가 났다. 이런 이제 반론을 하는 걸 기화로 해가지고 이런 지시를 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느닷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느닷없다. 느닷없다는 것은 뭐냐? 이미 증명된 겁니다. 여러분, 4대강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보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담는다는 겁니다. 물을 담아둔다는 겁니다. 특히 4대강 상류에 과거에 보면은 물이 흐르지 않아가지고 쓰레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담고 그리고 하상 정비를 하고 그 옆에 강변 위락시설로 하고 하니까 물이 담겨 있게 되는 강, 특히 상류에. 그럼 이게 홍수를 예방을 합니까? 홍수를 촉진합니까? 보라는 것은 작은 댐입니다. 작은 댐. 어제 제가 어딜 갔느냐 하면은 저기 팔당댐에 갔습니다. 팔당댐에서 수문 개방을 해가지고 어제 초당 10,000톤의 물을 내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팔당댐 바로 옆에 그 하남시 쪽에 가서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감동이 왔습니다. 무슨 감동이 왔느냐? 이 팔당댐이 없었으면은 서울이 어떻게 됐겠느냐? 물바다가 됐죠. 팔당댐이 다 물을 담아서 팔당댐 상류에 있는 소양강댐, 춘천댐 이런 데서 방류하는 것, 또 양수리에서는 남한강 물도 같이 흡수를 해가지고 팔당댐에서 이렇게 물을 담아 놓았다가 이제 수위가 점점 올라가면은 방출을 하고 어제처럼 방류를 하면서 물을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왕창 내려보내버리면은 그 댐이 무너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댐이 있으니까 잘 관리, 통제를 하면서 초당 10,000톤의 물을 내려보내도 서울에서 물난리가 났습니까? 이 댐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 댐이 누구의 작품이냐? 바로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1년에 입안을 해가지고 그 뒤 10년 동안 4대강 유역 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댐을 10개 이상 만들었습니다. 그때 댐을 만들지 않았으면은 요사이 댐 만들려면 반대운동 때문에 못 만듭니다. 70년대에 10개 이상의 댐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이 홍수 문제를 근사하게 해결했고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을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으로 보완한 겁니다. 그런데 보가 다른 건 몰라도 홍수에 이게 수해의 원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라는 이 지시가 도대체 말이 됩니까? 2011년부터 이명박 정부의 작품으로 아마 나중에 역사에 남을 4대강 보가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2011년부터 올해까지 9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오늘보다도 요사이보다도 훨씬 더 비가 많이 올 때도 있었어요. 옛날처럼 홍수가 났습니까? 세계적 성공 사례입니다. 한국의 치산치수는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세계적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산림녹화 치산치수, 치산, 산을 잘 관리한다. 그건 산림녹화입니다. 물을 잘 관리한다. 그것은 4대강 유역 사업으로 한 거죠. 놀라운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그 4대강 유역 사업에서는 돈이 별로 안 들었다는 겁니다. 당시 예산으로 4천억 원밖에 안 들었어요. 요사이 공장 하나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70년대 했으므로 보상비가 적었습니다. 즉, 그분의 경부고속도로도 미리 확장될 걸 대비해가지고 양쪽으로 미리 땅을 사놓았기 때문에 그 뒤에, 사놓은 덕분으로 그 뒤에 확장을 해도 돈이 별로 안 든 것과 같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4대강 유역 개발 사업을 한 그 덕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보고 있는 거죠. 우리 국민도 보고 있는 거죠. 그것을 저는 어제 팔당댐 방류 현장에서 느끼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이 지시는 뭘 의도하려고 하는지, 그러나 아무리 엉터리 조작을 하더라도 4대강 보 때문에 이번에 수해가 났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공 분야에 대한 이해력이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지구상에 문재인 세력 빼고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습니다. 방사능 누출 사고가 단 한 건도 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원자력 발전 세계가 다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착각한 거 아니냐? 원자폭탄과 원자력 발전소를 착각한 것 아니냐?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원자폭탄으로 착각한 것 아니냐? 또는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나중에 우리가 결심을 하면은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원료 물질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함으로 그것까지 아예 깡그리 없애버리려고 한 거 아니냐?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폭탄을 위험한 존재로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북한의 원자폭탄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이분이 받은 교육에서 이 이공계통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4대강 보와 수해와의 관계를 조사하라고 지시를 해놓았으니까 앞으로 벌어질 상황 참 가관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정진석 의원이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 자기 지역구에서 보 해체, 보를 아예, 거기가 뭐 금강이죠. 금강보, 보 해체하려고 하니까 그 반대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인데, 정진석 의원이 그때 어느 잡지와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정권 바뀌면은 보 해체하려고 하는 사람, 4대강에서 보 해체하려는데 관계한 공무원은 모조리 감옥에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조리 감옥에 보내야 된다. 즉, 만약 정권이 제대로 바뀌면은 원자력 발전소 폐쇄 관련했던 사람, 4대강 보 해체하려고 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해야 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형사처벌과, 그때는 퇴임 후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구상권 행사, 원전 발전과 관련된 피해액은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게 구상권으로 청구를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권력을 잡더라도 과학을 무시한 이런 정책을 펴면은 폐가 망신한다는 것을 표본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